이거요. 블루투스 녹음기예요. 오늘 대화 전부 녹음됐어요. 강남의 한 특급 호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42살 여자가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정장이 술에 젖어 있었어요. 방금 누군가 소주를 그녀에게 부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소주를 부었던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여자는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중학교 교실에서 우유를 머리에 뒤집어 썼었죠. 그때는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30년 전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법정에 세운 정의 실현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복받은 이야기입니다. 구독하시면 복이 찾아오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천 서구 검찰청 수사동 3층 오후 3시 복도 끝 작은 사무실에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문패에는 특수범죄수사팀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문틀, 녹슨 손잡이. 이곳은 화려한 검찰청 본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주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42살. 회색 정장에 검은색 안경을 쓴 그녀의 표정은 지쳐 보였어요. 손에는 형광펜이 들려 있었고 앞에 펼쳐진 서류에는 빨간 밑줄이 빼곡했습니다. 책상 구석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12살 주연. 웃고 있지만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주연은 형광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학생증, 색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크림색 봉투 하나. 봉투를 꺼냈습니다. 금박 글씨가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주연은 초대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느리게 피어올랐어요.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주연에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어요. 명함 표면에는 고급스러운 로고와 함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서 마이너스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뒷면에는 손글씨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언제든 연락해.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자. 주연은 명함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서 또 다른 명함을 꺼냈어요. 혜진 마이너스 호텔 컨설팅 그룹 이사. 2장의 명함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주연의 시선이 그 위에 고정되었어요. 화면이 흐려지며 과거로 들어갑니다. 1995년 겨울. 고등학교 2학년 4반 교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도시락을 꺼내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교실 뒤편 구석 자리. 12살 주연이 작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하얀 밥뿐이었어요. 반찬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화려한 도시락이 눈에 들어왔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야, 한주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12살이었지만 이미 또래보다 키가 컸어요. 손에는 화려한 3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돈가스, 새우튀김, 과일까지. 옆에는 혜진이 서 있었어요. 혜진은 우유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주연의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너 맨날 김치만 싸우냐? 집이 그렇게 가난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우유팩 뚜껑을 따는 소리가 났어요. 주연아, 내 머리 감았어? 냄새 좀 나는데. 혜진은 웃으며 우유팩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흰 우유가 주연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교복깃이 젖었습니다. 우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교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으악 냄새. 완전 우유 샤워네. 민서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혜진아, 너 센스 있다. 주연이 이제 진짜 깨끗해졌네. 주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밑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민서가 주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다음엔 제대로 된 도시락 싸와. 알았지? 민서와 혜진은 킥킥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연은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우유가 책상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에서 주연은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젖은 머리, 붉어진 눈, 떨리는 손. 거울 속 주연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현재, 검찰청 사무실. 주연이 눈을 떴습니다. 명함 2장이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연 선배, 곽단비가 들어왔습니다. 35살, 디지털 포렌식 팀장.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단비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룸톤 라떼 사왔어요. 선배 카페인 없으면 하루 못 버티잖아요. 주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고마워, 단비야. 단비는 커피를 건네고 주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파일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선배, 이번 주말 케이스 브리핑 준비했어요. USB 분석 결과 나왔는데요. 단비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주연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녹음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파일명에는 호텔, 동창회, 민서, 혜진 같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연의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단비가 말했습니다. 선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메타데이터 분석했는데 조작 흔적 전혀 없어요. 법정 증거로 충분해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단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 이거 선배 개인 사건이죠? 주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응, 30년 전 일이야. 단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기다렸어요. 주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비야,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알아요, 선배. 나는 그냥 절차를 밟고 싶어. 제대로 된 절차. 단비는 주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주연은 담비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책상 위 게시판에 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주연은 명함 2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투명 파일 케이스를 꺼냈어요. 명함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담비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증거 보전 신청서 초안 작성했어요. 검토 부탁드려요. 주연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증거 보전 신청서 마이너스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주연은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어요. 피해자 진술, 물증 목록, 증인 명단.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담비가 손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선배,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주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사무실 형광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주연은 초대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 2장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30년 만에 재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검찰청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수사팀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연은 테이블 끝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레이저 포인터가 들려 있었고 앞쪽 스크린에는 증거 목록이 투사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만식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55살. 검은 태안경을 쓴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손에는 두꺼운 규정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만식은 주연을 힐끗 보고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규정집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한주연 수사관, 보고 시작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습니다. 주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사건명 학교폭력 후속 명예훼손 및 협박. 이 사건은 1995년 발생한 학교폭력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만식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1995년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데 공소시효는요? 주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학교폭력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현재 진행 중인 명예훼손과 협박은 규정상 개인 사건은 공적 수사 자원을 쓸 수 없어요. 만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든 리모컨을 꽉 쥐었어요. 담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만 해도 23건이고 메신저 캡처는. 곽 팀장. 만식이 담비를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규정은 규정이에요. 개인적 앙금으로 공적 절차를 남용하면 안 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연은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민서와 혜진의 SNS 게시물이 떠 있었어요. 화려한 호텔 사진, 샴페인 잔, 그리고 아래 달린 댓글들. 가난한 애들은 오지도 말았으면 키읔키읔. 옛날 왕따에 온데 키읔키읔키읔 재밌겠다. 주연은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만식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팀장님, 이게 개인 앙금인가요? 만식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스크린을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수사관, 제 입장을 이해해요. 규정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당신 감정도.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만식은 규정집을 챙겨 들고 주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수사관. 주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식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세요. 공식적으로는 못 도와줘요. 하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변호사, 제 대학 동기예요. 민사로 갈 수 있어요. 주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오후 2시, 주연의 자택. 주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민서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최신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배경은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캡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동창회 가는데 옛날 왕따년 온대 키읔키읔키읔 얼마나 초라해졌을지 기대됨 키읔키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완전 사이다 키읔키읔키읔. 가난뱅이들은 오지 말라고 해야지 키읔키읔. 주연은 화면을 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다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혜진의 계정으로 넘어갔어요. 혜진의 게시물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고급 술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위스키, 와인, 샴페인. 내일 동창회 준비 완료 키읔키읔 옛날 생각나네. 우유 샤워 시켜줬던 그년 온다던데 이번엔 소주로 해볼까 키읔키읔키읔. 주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은 흐렸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비였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담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선배, 안 가도 돼요. 굳이 그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아도 돼요. 주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담비야. 네, 선배. 나 무섭다. 담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배, 그거 정상이에요. 무서운 게. 주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이걸 숨겨왔어.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알아요. 근데 이제 와서 진짜 이게 정의일까? 아니면 그냥 내 복수심일까? 담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선배, 복수와 정의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의는 절차를 세우는 거고요. 주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배는 지금 절차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정의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연은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초대장이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만식이 준 변호사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낡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주연의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하지만 복수하지 않는다. 기록한다. 주연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저녁 7시 검찰청 지하주차장. 주연은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 키가 들려 있었어요. 뒷좌석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차에 타려다 멈췄어요. 다시 내렸습니다. 주차장 벽에 기대어 섰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서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열었어요.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실시간 스토리였어요. 지금 호텔 가는 중 키읔키읔 얘들아 라이브 킬까? 왕따년 얼굴 공개 키읔키읔키읔. 주연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았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연은 백미러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기어를 넣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천천히 차를 움직였어요. 주차장 출구에서 멈췄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집, 오른쪽으로 가면 호텔. 주연은 핸들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강남 그랜드 팰리스 호텔. 저녁 7시 15분. 주연의 차가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어요. 주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입구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을 뿌렸어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주연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색 정장, 검은 구두. 평범했어요. 아니, 초라했습니다. 입구로 걸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담비였습니다. 선배, 도착했어요? 주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입구야. 선배,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 꽂았죠? 주연은 귀를 만졌습니다. 작은 이어폰이 숨겨져 있었어요. 응, 제가 계속 듣고 있을게요.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녹음도 켜놨어요. 주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담비야. 선배, 기억하세요. 선배는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관이에요. 지금은 증거 수집 중이에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온 공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주연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주연입니다. 여직원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체크하고는 명찰을 건넸어요. 2층 크리스탈 홀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주연은 명찰을 받았습니다. 손에 든 명찰에는 한주연 마이너스고 2학년 4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담비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선배, 심호흡하세요. 주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음악. 크리스탈 홀 입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홀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여자들은 드레스와 하이힐, 남자들은 정장과 명품 시계. 한쪽에는 뷔페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샴페인 타워, 와인, 위스키, 소주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주연은 입구에 서서 홀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주연이?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42살. 빨간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그녀는 화려했어요. 짙은 화장,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귀걸이. 옆에는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민서가 킥킥 웃었습니다.
야, 너 진짜 왔네? 와, 대박. 용기 하나는 인정한다. 혜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주연아, 너 지금 뭐해? 아직도 공무원이야?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민서가 주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샴페인 향이 코를 찔렀어요. 너 정장 좀 봐. 완전 올드하다. 요즘 누가 그렇게 입어? 우리 스타일리스트 소개해줄까? 민서는 혜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혜진도 따라 웃었어요. 주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담비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선배, 참아요. 지금은 증거 수집이에요. 주연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서가 주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뭐해? 들어와. 여기 서 있지 말고. 민서는 주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혜진이 뒤따라왔어요. 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주연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한주연이야. 옛날에 왕따 당했던 그애. 아직도 초라하네. 주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어요. 민서가 주연을 뷔페 테이블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 소주라도 마셔. 너 옛날에도 술 잘 못 마셨지? 아, 그때는 우유도 제대로 못 마셨나? 민서와 혜진이 깔깔거렸습니다. 주연은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소주병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이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주연아, 이거 마셔봐.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혜진은 소주를 잔에 따랐습니다. 잔을 주연 앞으로 밀었어요. 자, 건배하자. 30년 만의 재회를 위하여. 민서도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주연은 소주잔을 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담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마시지 마세요. 뭐가 들어갔을지 몰라요. 주연은 손을 걷었습니다. 나는 안 마실래. 민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야, 우리가 친절하게 따라준 건데 마셔야지. 분위기 파악 좀 해. 주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술 안 마셔. 혜진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주연의 얼굴 가까이 가져왔어요. 야, 한주연. 너 아직도 그 버릇 못 버렸어? 눈치 없게 남 분위기 깨는 거. 주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너희 뭐해?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평범한 정장을 입었어요.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민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강우진. 너 왜 끼어들어? 우진이었습니다. 옛날 같은 반 친구.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아이였어요. 우진은 주연을 봤습니다. 주연아, 괜찮아? 주연은 놀란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우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나 기억나? 오랜만이다. 민서가 비웃었습니다. 야, 강우진. 너도 별로 잘 안 풀렸잖아. 뭐 하는데? 아직도 그 작은 회사 다녀. 우진은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민서야. 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남 깎아내리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이 새끼가? 우진은 주연을 돌아봤습니다. 주연아, 여기 있지 말고 저쪽 가자. 조용한 데서 얘기하자. 주연은 우진을 따라 홀 구석으로 갔습니다. 민서와 혜진은 뒤에서 욕을 퍼부었어요. 야, 강우진. 너 나중에 두고 봐. 주연이 그년 진짜 기어 올라왔네. 우진은 주연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했어요. 앉아. 주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진도 마주 앉았어요. 괜찮아?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우진은 물 한 잔을 가져다 건넸습니다. 마셔. 주연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우진은 주연을 바라봤습니다. 주연아, 30년 전 일, 미안해. 주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나도 봤어. 우유일.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못했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연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괜찮아. 넌 잘못 없어. 아니야. 방관도 폭력이야. 나는 30년 동안 그게 미안했어. 주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담비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습니다. 선배, 비스토리 시작이에요. 이 사람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주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우진이 물었습니다. 너 왜 왔어? 이런데 올 필요 없었잖아. 주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어요. 나는 기록하러 왔어. 기록? 주연은 우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응, 진실을 기록하러 왔어. 저녁 7시 10분. 크리스탈홀. 홀 안은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조명들이 따뜻한 빛을 뿌렸고 벽면에는 30년 전 졸업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둥근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꽃꽂이와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100여 명의 동창생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웃음소리, 환호성,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연은 입구에 서서 홀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정면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화면에는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이어폰에서 담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카메라 위치 확인할게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봐요. 주연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어폰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가 홀 전체를 스캔했어요. 좋아요. CCTV 위치 파악했어요. 호텔 측 협조받으면 영상 확보 가능해요. 주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쪽 구석 빈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 네임카드를 봤어요. 한주연이라는 이름 옆에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네임카드에는 없는 표시였어요. 주연은 네임카드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어요. 왕따년. 주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임카드를 조용히 가방에 넣었어요. 선배, 뭐 보이는 거 있어요? 담비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임카드 뒷면에 낙서. 증거 1호. 좋아요. 사진 찍었어요. 자동 저장됐어요. 무대 쪽에서 마이크 잡음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남자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초반 남성. 학생회장 출신이었던 준호였어요. 모두들 오랜만이죠? 30년 만에 이렇게 모이다니 감격스럽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대표 주최자 민서, 혜진이 준비해줬어요. 박수. 조명이 한쪽 테이블을 비췄습니다. 민서와 혜진이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민서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맛있게 드시고 즐기세요. 특히 우리 중에 특별한 손님도 오셨는데요. 민서의 시선이 주연을 향했습니다. 학교 때 진짜 인기 많았던 친구. 다들 기억하시죠?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주연을 쳐다봤어요. 혜진이 마이크를 가로챘습니다. 인기 많았지. 왕따로.
다들 걔 괴롭히는 거 재밌어 했잖아. 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연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이어폰에서 담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다 녹음 중이에요. 증거 2호. 민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자, 이제 건배할까요?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연의 테이블에도 한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 웨이터였어요. 그녀는 샴페인을 따르다가 주연의 잔을 지나쳤습니다. 주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도 주세요. 웨이터가 멈칫했습니다. 주연을 봤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죄송해요. 지시받은 게 있어서요. 누구한테요? 행사 주최 측에서. 당신 테이블에는 서빙하지 말라고.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웨이터는 미안한 표정으로 다음 테이블로 갔습니다. 이어폰에서 담비가 말했습니다. 업무 방해. 증거 3호. 건배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테이블로 음식이 나왔어요. 전체 요리, 수프, 메인 요리. 주연의 테이블에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연은 조용히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민서의 테이블이 가장 시끄러웠어요. 소주병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야, 다들 기억나? 학교 때 급식실에서 주연이 넘어졌을 때 혜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쟁반 엎어져서 온 바닥에 국 쏟아진 거. 테이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 그때 그거 봤는데 진짜 웃겼어. 주연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8시 메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옛날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졸업식, 수학여행, 체육대회.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교실 사진이었어요.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 뒤 구석 자리에 주연이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저기 한주연 보여? 혼자 구석에서 왕따 당하던 거. 홀이 웅성거렸습니다. 준호가 당황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민서야, 그만. 왜? 사실이잖아. 민서는 소주병을 들고 주연의 테이블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도 따라왔어요. 손에 소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민서가 주연 앞에 섰습니다. 야, 한주연. 주연은 고개를 들어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가 소주병을 주연 앞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너 기억나? 학교 때 우유 샤워?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소주로 해볼까? 옛날 생각나서 좋잖아. 주연은 일어났습니다. 민서와 혜진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 민서가 웃었습니다. 뭐, 진짜 하라고? 응, 해봐. 대신 주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보여줬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되고 있어. 그리고 저기. 주연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CCTV가 이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것도 다 찍히고 있고. 그리고 주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동창생들이 휴대폰으로 이쪽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다들 찍고 있네.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진이 소주잔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연은 계속했습니다. 해봐.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상관없어. 대신 내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 갈 거야.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아니, 정신 똑바로 차렸어. 30년 만에.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다들 앉아. 민서와 혜진은 물러섰습니다. 주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이어폰에서 담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완벽해요. 주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테이블 위 소주병을 봤어요. 투명한 액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유, 지금 소주. 하지만 이번엔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동창회장, 저녁 9시. 홀 안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음악 소리가 커졌습니다. 웃음소리와 고함이 뒤섞였어요. 주연은 우진과 함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물을 마시며 과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주연아, 나는 그때 너한테 도움이 안 됐지만 지금이라도 뭐 도울 게 있으면 말해.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그때였습니다. 무대 쪽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드백음이 귀를 찔렀어요. 자,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가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마이크, 다른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대를 바라봤어요. 민서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했어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친구가 왔어요. 30년 만에 우리 앞에 나타난 친구. 민서는 주연을 가리켰습니다. 한주연, 나와봐. 사람들이 주연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이 주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저거 뭔가 이상해. 주연은 우진을 봤습니다.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 주연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홀에 울렸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민서가 주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주연아, 오랜만이지? 우리 다 같이 옛날 얘기 좀 할까?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무대 아래에서 소주병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2병이 들려 있었어요. 언니, 나도 껴. 혜진은 민서 옆에 섰습니다. 민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맨날 김치만 싸왔던 애. 몇몇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주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담비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습니다. 선배,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혜진이 소주병 뚜껑을 땄습니다. 주연아, 너 술은 마실 줄 알아? 아니면 아직도 우유만 마셔? 혜진과 민서가 킥킥거렸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 안 나? 우리가 너한테 우유 샤워 시켜준 거? 혜진이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소주 샤워 어때? 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주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혜진이 소주병을 기울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주연의 어깨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장이 젖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우와, 대박. 완전 리메이크다. 민서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바로 추억 소환이지. 주연은 눈을 떴습니다.
젖은 정장을 내려다봤어요. 소주가 바닥으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서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주연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주연은 정장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천천히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민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검찰청 특수범죄수사이팀 수사관 한주연. 혜진이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연은 마이크를 민서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할게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주연입니다. 검찰청 수사관이고요. 오늘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 왔지만 주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증거는 수집하고 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증거? 주연은 귀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이어폰이 보였어요. 이거요. 블루투스 녹음기예요. 오늘 대화 전부 녹음됐어요. 혜진이 소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서 병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미쳤어? 녹음을 왜 해? 주연은 혜진을 봤습니다. 왜냐고요? 명예훼손, 폭행, 협박. 모두 형법 위반이거든요. 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검찰이래. 녹음했대. 이거 큰일인데? 민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한주연. 너 진짜 미쳤구나. 이게 뭐 범죄야? 우리 그냥 장난친 거잖아. 주연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장난이요? SNS에 올린 글도 장난이었어요? 주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민서에게 보였어요. 민서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왕따년 온다 키읔키읔키읔. 가난뱅이는 오지 마라. 민서는 휴대폰을 확 밀쳐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나한테 변호사 있어. 너 같은 거 걱정 안 돼.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봐요. 제대로 된 절차로. 주연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홀 안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아무도 주연을 막지 않았어요.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주연아, 괜찮아?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서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한주연, 너 나중에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주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어요. 홀 안의 소음이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주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비였습니다. 선배, 대박이에요. 증거 완벽해요. 주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담비야. 네, 선배. 나 해냈어. 알아요, 선배. 정말 잘하셨어요. 주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만식 팀장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만식은 주연을 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주연을. 한 수사관. 주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만식은 주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만식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서 제가 검토했어요. 내일 아침 접수 가능해요. 주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팀장님, 만식은 서류를 주연 손에 쥐어줬습니다. 규정상 공식적으론 못 돕지만
절차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주연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은 일어섰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담비 팀장이 디지털 증거 정리해 놨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만식은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돌아봤어요. 한 수사관.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와요. 문이 닫혔습니다. 주연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복도에는 주연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주연은 일어섰습니다. 젖은 정장을 툭툭 털었어요.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검찰청 특수범죄수사이팀. 주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유명 인플루언서 검찰 수사관에게 역고소당해. 동창회 녹음 논란, 개인 사생활 침해, BS 증거 수집. 민서 측 변호사 악의적 명예훼손, 강력 대응할 것. 주연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댓글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사적 복수로 직권 남용하네 키읔키읔. 뭔 증거야? 그냥 사적인 술자리잖아. 저 수사관 징계감이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만식 팀장이었어요. 한 수사관, 지금 회의실로 와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주연은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만식이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앉아요. 주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만식은 서류를 밀었습니다. 민서 측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에요. 주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마이너스 청구액 3억 원. 주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억?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유명 인플루언서예요.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어요. 이 사건으로 광고 계약 취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주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만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압력이요? 민서 측 변호사가 유명한 대형 로펌이에요. 그쪽에서 청와대 쪽 인맥 동원했어요. 이 사건 공식 수사하지 말라고. 주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수사관. 나는 당신 편이에요. 하지만 규정상. 알아요, 팀장님. 주연은 일어섰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할게요. 만식은 주연을 바라봤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미안해요. 주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은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2시 주연의 자택. 주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변호사 상담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대형 로펌과 싸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어요. 주연아, 기사 봤어. 응. 괜찮아?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주연아, 혹시 변호사 필요하면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비용은 걱정 마. 내가. 괜찮아, 우진아. 고마워. 주연아. 응? 포기하지 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민서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새 게시물이었어요. 사진 속 민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들고 있었어요. 캡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지만 법이 보호해 줄 거예요. 히읗히읗 진실은 밝혀질 거고 악의적인 사람은 대가를 치를 거예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저 검찰 고소하세요. 공무원이 직권 남용이네 진짜. 주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담비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담비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습니다. 주연은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 응. 문 좀 열어줘요. 주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주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담비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치킨 박스와 맥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담비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치킨과 맥주를 내려놓았어요. 먹어요. 주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식욕 없어. 그래도 먹어야 해요. 싸워야 하니까. 담비는 치킨을 한 조각 집어 주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주연은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어요. 담비가 맥주캔을 땄습니다. 주연에게 건넸어요. 마셔요. 주연은 맥주를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어요. 담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선배, 증거 정리 끝났어요. 화면에는 파일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23건, 메신저 캡처 47건, SNS 게시물 112건, 동영상 8건. 모두 해시값 확인했어요. 조작 없어요. 주연은 화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담비야, 이거 소용없어. 민서 쪽 변호사가 대형 로펌이야. 나는 이길 수 없어. 담비가 주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증거가 있으면 이겨요. 증거가 뭐 어때? 돈이 이기는 세상이야. 담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차가 이기는 세상이에요. 주연은 담비를 봤습니다. 담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 우리는 규정대로 했어요. 당사자 녹음은 합법이에요. 증거 보전 신청도 정식으로 했어요.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요. 주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선배. 그래도 해야 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담비는 돌아갔습니다. 주연은 혼자 남았어요. 거실 조명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주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수첩.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하지만 복수하지 않는다. 기록한다. 어린 주연의 글씨였습니다. 주연은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주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전 그 교실 구석에 앉아있던 12살 소녀처럼, 우유에 젖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아이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주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눈을 떴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담비가 정리한 증거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주연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왕따년 온다 키읔키읔키읔 소주로 해볼까? 주연은 재생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증거 목록 마이너스 최종본.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주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연은 법원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담비가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죄송해요. 늦었어요. 주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시간 맞았어. 담비는 주연을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주연은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변호사들, 당사자들, 방청객들이 오갔어요. 주연은 312호 법정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패에는 민사 22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담비가 물었습니다. 선배, 변호사는요? 주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직접 해. 네. 본인 소송이야.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어. 담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배, 상대는 대형 로펌인데. 주연은 담비를 봤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담비야,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내가 그랬잖아. 담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샤넬 정장을 입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혜진이 걸어왔어요. 뒤따라 3명의 변호사가 왔습니다. 모두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민서는 주연을 보자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어머, 한주연. 변호사도 없이 왔네? 돈 없어서? 혜진이 킥킥거렸습니다. 언니, 저 사람 진짜 불쌍하다. 혼자 대형 로펌이랑 싸우겠다고. 민서 측 변호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남자였어요. 한주연 씨 맞죠? 저는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합의 의향 있으신가요?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합의서예요. 공개 사과하고 3천만 원만 지불하시면 소취하하겠습니다. 주연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찢었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주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합의 안 해요. 법정에서 봐요. 민서가 화를 냈습니다. 야, 미친년. 너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주연은 민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끝까지 가요. 제대로 된 절차로.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나왔어요. 입장하세요. 주연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비가 뒤따랐어요. 민서와 변호사들도 들어왔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5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안경을 쓴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부터 주장하세요.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 민서 씨는 피고의 악의적인 녹음과 명예훼손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고 계약 취소, 정신적 고통. 김 변호사는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멘트였어요. 주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가 주연을 봤습니다. 피고 측 주장하세요. 주연은 일어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한주연입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에 반박하겠습니다. 당사자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주연은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녹음 파일 목록과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조작 흔적이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주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개한 것은 사실이고 공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공익성이 어디 있습니까? 주연은 김 변호사를 봤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SNS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건 공익 문제입니다. 주연은 담비에게 눈짓했습니다. 담비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프로젝터와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민서의 SNS 게시물이 떴습니다. 왕따년 온다 키읔키읔키읔. 가난뱅이는 오지 마라. 소주로 해볼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연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원고의 게시물입니다. 날짜는 동창회 당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담비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동창회 당시 동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혜진이 소주를 주연에게 붓는 장면이었습니다. 으악 대박. 완전 리메이크다. 웃음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판사가 동영상을 주시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주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닙니다. 30년 전 학교 폭력이 현재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주연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1995년 학교 상담 기록 사본입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주연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학생 한주연, 점심시간 우유 폭행 사건. 가해자 민서, 혜진. 피해 학생 심리 상담 필요.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주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SNS에서 저를 조롱했고 동창회에서 똑같은 폭력을 반복했습니다. 주연은 민서를 받습니다. 이제 절차로 말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로.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를 떴습니다. 법정 밖 복도. 민서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합의하는 게.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합의는 무슨, 전현 박살내라고.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지는 거 아니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연과 담비가 복도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담비가 물었습니다. 선배, 이길 수 있을까요? 주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몰라. 하지만 나는 절차를 밟았어. 그걸로 충분해. 법정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판사가 돌아왔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추가 증인 신청 있습니까? 주연이 일어섰습니다. 네. 증인 1명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강우진입니다.
동창회 현장 목격자입니다.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민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강우진? 우진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주연이 물었습니다. 강우진 씨, 동창회 당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 씨와 혜진 씨가 한주연 씨에게 소주를 부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봤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촬영도 했습니다. 주연은 담비에게 눈짓했습니다. 담비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동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이것은 다른 동창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보받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서와 혜진이 웃으며 소주를 붓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를 다시 검토했어요.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 판결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객들이 양쪽 좌석을 빼곡히 채웠어요.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주연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담비가 있었어요. 담비가 주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 긴장돼요. 주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건너편에는 민서와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싶었던 거죠. 혜진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3명이 그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김 변호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망치를 한번 두드렸어요. 앉으세요. 모두 앉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안경 너머로 법정을 둘러봤어요.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판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민서는 피고 한주연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민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김 변호사가 민서를 앉혔습니다.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합법입니다. 대화 당사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조작되지 않았으며 공익성이 인정됩니다.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민서를 쳐다봤어요. 오히려 원고 민서와 증인 혜진의 행위는 폭행과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할 것입니다.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주연을 봤습니다. 피고 한주연 씨. 주연은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절차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법정 밖 복도. 민서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 항소하시겠습니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변호사들이 떠났습니다. 민서와 혜진만 남았어요.
주연이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담비와 함께였어요. 민서와 주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주연. 주연은 멈춰섰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이제 만족해? 주연은 민서를 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아니요. 민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만족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하고 싶었어요. 기록? 네. 진실을 기록하고 절차를 밟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연이 다시 걸었습니다. 민서를 지나쳤어요.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민서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놓아줄게요. 당신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주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서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청 특수범죄수사이팀. 주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새 사건 파일이 떠 있었어요. 만식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한 수사관 잘했어요. 주연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만식은 주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규정대로만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네. 만식은 돌아갔습니다. 담비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선배, 룸톤 라떼요. 주연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 담비가 물었습니다. 선배, 기분이 어때요? 주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좋아. 진짜 좋아. 민서 쪽에서 사과 연락 왔대요. 주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지 않을 거야. 왜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거든. 담비는 주연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선배, 멋있어요. 저녁, 한 카페. 우진과 주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주연아, 축하해. 고마워, 우진아.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어.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나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주연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연아, 이제 편해졌어? 주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해. 다행이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주연아, 나도 미안했어. 30년 전에. 주연이 우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우진아,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우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한 달 후, 검찰청 게시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법적 절차 무료 상담 마이너스 담당 한주연 수사관. 주연은 게시판 앞에 서서 공지를 바라봤습니다. 담비가 다가왔습니다. 선배, 벌써 상담 신청 10건 넘게 들어왔대요. 주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바빠지겠네. 좋아 보여요, 선배. 응,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교복 입은 주연의 사진. 주연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해냈어.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맨 앞이 아니라 맨 뒤에. 주연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어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절차는 타인을 위해, 용서는 나를 위해. 검찰청 복도. 안만식 팀장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이 물어봅니다. 팀장님, 한주연 수사관 대단하던데요. 어떻게 혼자서 대형 로펌을 이긴 거예요? 만식이 멈춰섭니다. 돌아봐요. 규정대로 했으니까. 네. 규정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야. 절차를 지키면 이길 수 있어. 기억해. 만식은 다시 걸어갑니다. 복도 벽에 붙은 문구가 보입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주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폭력에 침묵하고 계신가요? 혹시 30년 전처럼 참고만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절차를 세우는 겁니다. 주연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주연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녹음하세요. 캡처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절차를 밟으세요. 법은 준비된 사람의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겁니다. 놓아주세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과거를. 화면에 자막이 떠오릅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절차는 타인을 위해, 용서는 나를 위해.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나레이션이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